어제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건 뭡니까? 말이 아닌 힘이었습니다. 자, 실제 윤석열 대통령 이번 국군의 날 행사 경축연회 평화는 말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는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만 한 것도 아니고 지난해만 한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대선 후보 때부터 줄곧 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 국군의 날 행사를 열었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 시가행진까지 진행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 뭐 봤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양한 신무기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뉴스를 접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다. 이런 무기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 보도로 접하고 있지만 그 모습을 실제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게 있죠.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2. 자, 뭡니까? 우리나라 3축 시스템이에요. 자,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자, 바로 이런 겁니다. 한국형 3축 체계. 자,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에 맞서가지고 우리가 방어를 비롯해서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그 한국형 3축 체계를 어제는 어디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서울 한복판 시가행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어제 최초로 공개한 게 뭐가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 김정은의 벙커를 뚫을 수 있는 현무5 어제 최초 공개됐습니다. 자, 이것도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어제 보시는 것처럼 요거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B1B 랜서 폭격기.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요것도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해요. 왜냐?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어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북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서 어떤 군사체계를 갖고 있는지 그런 군사체계와 관련된 무기를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한미가 함께 이렇게 공조해서 함께 국군의 날 행사를 열었다는 것에 굉장히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딱 한 가지였어요. 정은이 보고 있나? 정은이 보고 있나? 어제 정은이가 바지를 제가 볼 때는 한 20벌 정도 갈아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렸기 때문이죠. 네, 많이 지렸겠죠. 어제 한 20벌 정도는 갈아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어제 최초로 공개했던 현무5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력이냐? 이번에 헤즈볼라를 때린 벙커비스터 위력이 10배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20배라고도 해요. 자, 그러니까 실제 헤즈볼라를 때렸던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는 실제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을 쐈습니다. 여러 발을. 그런데 어제 우리가 공개했던 현무5는요. 여러 발 필요도 없어요. 한 발이면은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뚫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위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걸 보여줬다라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 더 나아가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목소리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어땠습니까? 이걸 다 가려버렸어요. 문재인 정권 때는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갖고 있고 실제 북한의 도발에 맞서가지고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이걸 싹 가려버렸던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됐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가졌던 것인데요. 자,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언론 보도로 보더라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저게 괴물 미사일이래.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나라 이런 방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우리 K방산의 위력을 그대로 실감하게 해줬던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어제 아마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시가행진에 오셨습니다. 실제 뭘 느꼈습니까? 아, 어떤 분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주는지가 실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군이라는 곳은요 굉장히 폐쇄적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실제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어제는 그 시가행진을 통해서 우리가 몸소 눈으로 목격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실감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주목을 하는지, 왜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저는 어제 이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돼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의미를 너무 많이 담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이게 있습니다. 참전 용사와 시민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어제 시가 행진을 함에 있어서 참전 용사, 그러니까 6.25 참전 용사 류재식 씨를 비롯해가지고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었던 하재현 예비역 중사까지 첫 호국 영혼 카퍼레이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거 보면서 지금도 좀 울컥하는데 좀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이런 모습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맞이하는 모습, 직접 이렇게 함께 걷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누군지를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어제 이 행사에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고요. 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거죠. 6.25 전쟁, 9.28 서울 수복을 재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 당시 북한에게 빼앗겼던 그 서울을 1950년 9월 28일 해병대가 수복을 했고 태극기를 개양했었는데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195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사진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 북한에게 빼앗겼던 서울을 우리 해병대가 수복했고 저렇게 국기를 개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제 재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뭐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와 관련돼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관련된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좀 긴데도요, 우리가 좋은 거는 여러 번 봐야죠.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당시 우리 군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손으로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고 군 정찰 위성과 고성능 미사일을 개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함과 잠수함을 직접 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차와 자주포, 방공 무기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을 누비면서 K-방산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 행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대견하고 든든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군의 굳건한 안보 태세를 확인하고 마음을 놓으셨을 것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은 자유 대한민국의 든든한 토대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경제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노력하시는 만큼 국가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과 처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군 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며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식민호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뽑은 대통령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정부예요. 이게 바로 나라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하나의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어떻게 우리가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하루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성장했는지를 한 번 더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한 가지 중요한 건 더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국민들이 반응이 너무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어제 이 국군의 날 행사를 현장에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방송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궁금했어요. 과연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시청을 해 주셨을지. 자, 보니까요, 대박이 났습니다. 자, 일단 KBS부터 보여드릴게요. KBS부터. 자, 조회수를 보시면요. 자, 기념식 생중계는 조회수가 33만 회가 나왔고요. 시가행진 생중계는 43만 회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하루에요. 하루. 제가 볼 땐 이거 오늘 100만 회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KBS 뿐이냐? 자, 아닙니다. SBS도 있어요. 조회수, 그러니까 기념식은 44만, 시가행진은 15만입니다. 자, 그런데 한 군데를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가 있느냐? 왠지 모르겠는데 채널A가 조회수가 대박이 났습니다. 시가행진의 무려 조회수가 8시간 만에 92만 회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만큼 어제 이 윤석열 정부의 국군의 날 행사, 특히 시가행진과 관련돼가지고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 좋았는지를 이 조회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한마디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천하람입니다. 천하람 뭐라 그랬습니까? 병정 노름이라 그랬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병정 노름에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로 호응하는 겁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개혁신당, 이준석 쪽의 사람들이 얼마나 민심을 모는지를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천하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천하람 봤지? 솔직하게 말해봐요. 봤잖아. 뭐 하면서? 삽질하면서. 뭐 하면서? 준석이는 코딱지 파면서. 봤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얼마나 민심을 못 읽는지, 얼마나 정치를 못하는지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성과예요.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부를 우리가 직접 뽑아서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고, 중요한 건 저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된다, 많은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보셨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군의 행사가 얼마나 성황리에 끝났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투하죠. 질투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깎아내리는 곳이 어디냐? 아니나 다를까? MBC입니다. 자, 어제 MBC가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냐면요. 자, 바로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합니다. 자, 타이틀은 괜찮아. 현무, 미 비원비 폭격기까지 2년 연속 북한 정권 종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요 뒤에 실제 MBC 기자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평가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어떻게 말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유치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와 지지율 답보 상태에서 안보 이슈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로 분석됩니다.
특히 2년 연속 시가 행진은 전두환 정권 이후 40년 만으로 군사 정권 시절의 잔재라는 지적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내년에도 시가 행진이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현수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든 뭐하고 있습니까? 딴지 걸어서 깎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MBC 기자 여러분들, 제발요, 희망사항을 얘기하지 말아요. 희망사항을. 지금 MBC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보 이슈를 부각시켜서 어떻게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어제 저런 행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MBC 기자 여러분들, 국군의 날 행사는요, 매년마다 하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은이가요, 대놓고 핵무기를 공개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요, 방산 수출을 역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여줘야죠. 누구한테? 김정은한테. 더 나아가 다른 나라들한테 우리가 이 정도의 무기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 정도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만천하에 뽐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딴지 걷는 겁니까? 더 나아가 MBC 기자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자, 군사시절 잔재라는 지적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있어서 내년에도 시가 행진이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불투명하지 않아요. 내년에도 한답니다. 내년에도 한대요. 윤석열 정부 내년에도 한답니다. 자, 우리 MBC 기자 여러분들은 제발 팩트를 전해야지 우리 MBC 기자 여러분들의 희망사항을 보도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이런 겁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돼가지고 MBC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제 MBC 앵커의 보도를 보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자, 이제는 하다 못해가지고 요런 딴지까지 겁니다. 자, 제가 MBC 앵커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뭔가 좀 이상하죠? 제목부터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행사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남북 간 긴장이 심화되는 분위기에서 북한은 즉각 상응하는 행동을 취할 거라며 역시 수위를 높인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특히 미국 본토의 안전을 위협하겠다고 이례적으로 언급해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자, 신경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MBC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윤석열 정부의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돼서 특히 국군의 날 시가 행진과 관련돼가지고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이거 누가 말하는 겁니까? 북한이 말하는 거예요. 북한 논리 그대로입니다. 북한이 지금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자신들이 도발을 하는 이유, 자신들이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 다 우리 때문이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MBC는요,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가 국군의 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 시가행진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국군의 날 행사했다고 정은이가 왜 도발을 합니까? 정은이는요, 원래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마구잡이로 도발을 하는 애예요. 어떻게 이걸 문제를 삼냐고. 앞뒤가 맞냐고요. 아니,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미 대선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정은이가 흥정을 하려고. 미국 대선을 향해서 특히 대통령 후보들을 향해가지고 야, 우리 이 정도 핵무기 갖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대북 제재를 풀려고 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얘기를 국정원도 하고 있어. 국정원도. 근데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혼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MBC는요, 제발 희망상 뇌피셜을 얘기하지 말고 팩트를 알려달라고. 팩트를. 자, 보시는 것처럼 MBC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MBC는요, 이런 방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올라와 있는 하나의 사진을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MBC가 북한의 열병식과 우리나라의 국군의 날 시가행진과 관련돼서 어떻게 썸네일을 달아놨는지 비교를 해보십시오. 자, 보세요. 북한과 관련된 열병식에는요, 자, 무기가 총동원되었다라고 쓰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군의 시가행진 관련돼서는 군사정권이 방불하다 이렇게 쓰고 있고, 자, 심지어는 북한과 관련돼서는요, 남녘동 보와 손 맞잡길 이렇게 쓰고 있고, 자, 우리나라 시가행진과 관련돼서는 환호와 불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돼서는 핵무기 강화라고 쓰고 있고, 우리나라 시가행진과 관련돼서는
자, 시민들이 깜짝 놀랬다고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방송입니까? 북한 인민방송입니까? 심지어 사진에는요, 김정은 얼굴은 달려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진은 전혀 넣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MBC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규 여러분들.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워딩으로서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의 국군의 날 이 행사와 관련돼서 깎아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런데 MBC는요, 이럴 자격이 없어요. 자, 왜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제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돼서 MBC 뭐 했어요? 생중계 안 했잖아요. 제가 확인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 KBS 했잖아요. 중계방송 제76주년 국군의 날 행사. 자, SBS 했습니다. 중계방송 제76회 국군의 날 기념식. MBC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난데없이 갑자기 다큐 틀었잖아요. 심지어 국군의 날 행사하고 있을 때 뭐 했습니까? 전지적 참견 시점 스페셜이라고 예능 틀었어요. 이런 곳이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국군의 날 행사를 비판할 수가 있냐고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방송이나 하고 얘기를 하던가, 방송이나. 네? 방송도 안 해놓고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국군의 날 행사를 말도 안 되는 식의 뇌피셜과 희망사항으로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야, 진짜 MBC가 심각하다.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고 있는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희망사항을 뿌려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이와 관련돼서 하나하나 초록을 다 해야 된다고요. 왜냐? 우리가 목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정상화. 그 중에서도 MBC는 어떤 방송국입니까? 우리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MBC가 바로 잡히기 위해서, MBC가 잘못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제가 하나하나 초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이런 딴지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전혀 호응을 안 해줬고, 반대로 어제 윤석열 정부의 국군의 행사와 관련돼서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우린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회수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하루 만에 33만, 43만. 하루 만에 15만, 44만. 하루 만에 92만이 나왔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좌파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군의 날 행사를 깎아내리려고 하더라도 절대 깎아내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제가 정말 이 좌파들이 질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야, 어제도 뭐라냐면 신규 여러분들, 어제도 야 지긋지긋해. 어제 MBC가 뭐랬냐면요. 여전히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더라고요. 뭐와 관련돼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 이건 누가 함께 했냐면요. JTBC도 똑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단독이라는 자극적인 포장지 씌워서. 자, 실제 어떻게 보도했냐? 요렇게도 보도했고요. 요렇게도 보도했고요. 요렇게도 보도했고요. 요렇게도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고 그렇게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아니,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문재인 정권이 기소를 못했냐고. 무려 19개월 동안이나 탈탈 털어놓고. 자, 지금 JTBC 이런 단독보도, MBC 이런 단독보도 다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권 검찰 시절의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야, 이러한 증거 얻어냈다, 이러한 진술을 얻어냈다 말하는 게 보도 아니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증거와 그런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소를 못했냐고요. 그럼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걸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보냐고. 기소를 못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누구? 문재인, 추미애, 이성윤. 최근에 누가 있습니까? 이원석. 저는 이상한 게 물어볼 사람들한테 안 물어보고 괜한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찾아낸 게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MBC는요, 제발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MBC가 앞서 보여드린 그러한 단독 보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자막 처리를 하냐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자막 처리합니다. 자, 검찰이 지금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실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포 김모 씨한테 물어봤대요.
그리고 뭐 이런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또 검찰이 주가 조작 일당이 민모 씨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에 뭔가 허전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허전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날짜가 없어. 날짜가. 몇 년, 몇 월, 몇 일, 날짜가 없어요. 아니, 심지어 JTBC도 2021년 10월 17일이라고 이렇게 자막 처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MBC 뭐 하는 겁니까? 날짜가 없어. 날짜가. 그럼 뭡니까? 검찰이 이 사람한테 언제 물어봤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감춘 거죠. 의도적으로. 왜냐? 2021년 10월 달에 특정이 되면은 야, 저거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살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자막을 안 달아놓은 거죠. 우리 MBC 여러분들, 자막 장난 그만하세요. 자막 장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 놀아요. 우리도 일합니다. 저 하나하나 다 봐요. 못 찾을 줄 알았지? 제가 괜히 우파기의 미어캣입니까? 다 찾아내. 자, 이렇기 때문에 제발 장난질을 그만하고 우리 제발 잘한 건 잘했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편향된 언론들을 향해서 윤석열 정부를 칭찬하라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랍니다. 올바르게 우리 국민들한테 사실관계와 그와 관련된 팩트를 방송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뇌피셜, 일도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 말도 안 되는 희망사항 그만 얘기하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하나하나 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특히 오늘 했던 게 뭐겠습니까? 좌파들의 전형적인 선전선동을 찢어버리는 역할을 했어요. 자, 저는요, 계속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런 역할을 내부에 있는 정치권이 함께 할 때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결집하면요, 5년 만에 정권 교체 이뤄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좌파들 뭐라 그랬죠? 문재인 지지율 40% 넘는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떨었어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40% 넘는 문재인을 우리가 5년 만에 정권 교체 시켰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 우리는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권 교체를 보여준 거라고요. 우리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됐을 때 얼마나 힘을 크게 발휘할 수 있을지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하나로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